더운데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지난주 진도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그 이문서 교재 376페이지까지 보셨고, 자, 그러면 37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문서 교재 377페이지 제3절 조세 용어정의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뭐 용어 정의를 가지고 정답을 요구하는 경우들은 일반적으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어쩌다 한 번씩 용어 개념을 정답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한 5년에 한 번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용어를 알고 계셔야 세법을 공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용어는 뭐 출제 정도를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1번 표준세율입니다. 자, 일단 읽어볼게요. 우리가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하여야 할 통상적 세율로 우리가 재정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일단 설명하기 전에 자, 요 이야기부터 좀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우리가 세율은 누가 정합니까? 세율은 우리가 취득세를 몇 프로 부과할 건지, 뭐 양도소득세를 몇 퍼센트 부과할 건지를 누가 정하냐고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아니면 국회에서. 자,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세금을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에 의해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법은 국회에서 정하잖아요. 그래서 세율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가 가져요. 우리가 법을 정하는 데는 국회니까. 그래서 뭐 취득세 세율을 몇 프로로 할 건지, 양도소득세 세율을 몇 퍼센트로 할 것인지 세율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단체는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세율을 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정해놓은 세율을 우리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가세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세율을 세법에 정해놓은 세율을 조정해가지고 다르게 부과할 수 있느냐, 다르게 부과할 수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세율을 고정세율과 표준세율로 구분을 합니다. 요 고정세율을 이해하시면 표준세율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세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세법에 정해놓은 세율을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가세권자가 조정할 수 없는 세율이 뭡니까? 고정세율이에요. 그래서 세율이 고정세율 구조를 가지게 되면 세법에 정해진 세율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지 가세권자가 세율을 임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율의 고정세율 구조를 가지면 이 세율을 바꾸려면 뭐 해야 됩니까?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조정할 수 없는 세율이 뭡니까? 고정세율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고정세율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뭡니까? 표준세율이에요. 그러니까 표준세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세권자가 우리가 세법에 정해놓은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세율이 뭡니까? 표준세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세법에 정해진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우리가 재정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세권자가 세법에 정해놓은 세율을 조정해가지고 다르게 부과할 수 있는 세율, 이게 뭡니까? 표준세율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국세는 고정세율 구조를 가집니다. 자, 봐요. 우리가 국세는 국가의 재정으로 사용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어느 세무서에서 부과하느냐가 우리가 재정상 사유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울산 세무서에서 징수하느냐, 뭐 강남 세무서에서 징수하느냐가 우리가 국세는 뭡니까? 우리가 재정상 사유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어차피 국가가 사용할 거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의 지방세는
우리가 대부분의 지방세는 표준 세율 구조를 가집니다. 자, 우리가 따져봅시다. 왜 지방세는 표준 세율 구조를 가질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여건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울산은 나름대로 재정 여건이 양호한 지방자치단체예요.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많으니까. 뭐 현대자동차도 있고, 뭐 그다음에 현대중공업도 있고, 그다음에 뭐 쌍용오일도 있고, 뭐 이렇게 SK도 있고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울산은 뭡니까? 재정 여건이 양호한 편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태어난 고향 경남 거창은 공장이라고 생긴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서울우유.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서울우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창에 가보면 공장이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규모가 있는 공장은 딱 그거 하나예요. 그런데 문제는 전 라인이 자동화돼 있어가지고 서울우유 거창 공장이 서울우유 공장 중에서는 제일 커요. 그런데 라인이 전 자동화돼 있어가지고 실제 근무하는 인력은 30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거창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뭡니까? 있으나 마나 공장이에요. 왜? 고용 인원이 많아야 거기에서 뭡니까? 지방자치단체 세수가 들어오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지방소득세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법인이 발생되는 소득의 일부, 개인이 발생되는 소득 일부에 대해서 지방소득세가 부과되고 그게 지방자치단체 재원이거든요. 그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대구에 살고 있는데 대구에서 이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가 롯데에서 거기 그 수성 의료지구에 그 롯데몰을 하나 만들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클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롯데에서 이 땅을 분양을 받으면서 대구하고 이제 뭘 약속을 했냐면은 대구 현지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롯데몰을 조성해 가지고 대구시 재정에 기여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지금 그렇게 하고 이제 땅을 싸게 분양을 받았거든요. 받아가지고는 시간이 한 7년 정도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대구시 몰래 이 법인을 뭡니까? 롯데그룹에다가 기속을 시켜버렸습니다. 원래는 뭡니까? 대구 현지 법인이었는데 그룹에다가 기속을 시켜버리니까 이 앞으로 이제 롯데몰이 조성이 돼가지고 직원이 고용됐을 때 발생되는 뭐 어떤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라든지 법인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대구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대구 현지 법인일 때는 그 대구가 다 가져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그룹에 기속이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대구하고 본점하고 뭡니까? 나누어 가져야 됩니다. 이기 때문에 지금 대구에 지금 말이 많은데 하여튼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들마다 뭡니까? 재정 여건이 다 다르고 그다음에 우리가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전국 모든 지역에 천재지변이 일어납니까? 그럼 우리나라 살면 안 되고 다른 데 이민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태풍이 오면 뭐 전라도 쪽으로 오거나 마산 쪽으로 오거나 울산 쪽으로 오거나 아니면 저기 뭐 저쪽 뭐 바닷가로 비켜가는 거지 모든 지역이 동시에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봐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는 우리가 그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재정 여건이 다 다르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정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재정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 세율을 조정해가지고 다르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게 해가지고 지방세는 표준세율 구조를 가집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지방세 세율은 고정세율이 아니고 표준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법에 정해놓은 세율을 조정하여 다르게 부과할 수 있는데 몇 프로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지 이게 우리 시험에 가끔씩 나와요. 그러니까 몇 프로 범위 안에서 조정하냐면은 표준세율의 50% 범위, 그러니까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 가능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상가를 우리가 매매로 취득을 하면 우리가 취득세가 부과될 거고, 그럼 이때 취득세는 몇 프로 부과되냐면은 우리가 2주 전에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자, 취득세 몇 프로입니까? 우리가 2주 전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세율은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에 따라 달랐고, 유상승계 취득이냐, 상속에 의한 취득이냐, 정려에 의한 취득이냐, 취득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달랐고,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농지냐, 일반 부동산이냐, 주택이냐에 따라 달랐고, 농지를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는 3%, 일반 부동산은 4%, 주택은 취득가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 그랬지요. 그러면 농지가 아닌 일반 부동산, 상가를 매매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 세율은 4%고, 우리가 취득세 세율은 고정 세율이 아니고 표준 세율이기 때문에 재정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준 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세율을 올릴 수도 있고 낼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4%에 50%면 2% 아닙니까? 그래서 재정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율을 조정해 가지고 최고 6%까지 부과할 수도 있고, 최저 2%로 세율을 인하할 수도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세법을 조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정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세근자가 조정할 수 있는 세율이 뭡니까? 표준 세율입니다. 몇 프로 범위 안에서? 50% 범위 내에 있어. 이게 우리 시험에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교재 377페이지 거기 용어 정리 거기 3번에 납세자가 있습니다. 납세자가 누구인지는 설명을 안 해도 글자만 봐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세금을 납부하는 자입니까?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는 자가 납세자인데, 자, 납세자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납세자는, 자, 납세 의무자가 있고 징수 의무자가 있어요. 자, 납세 의무자하고 징수 의무자는 둘 다 세금을 납부하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 시험은 납세 의무자만 판단하지 징수 의무자를 판단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 들어보시고 용어 구분이 안 되시면 납세 의무자만 이해하시면 되고 징수 의무자는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납세 의무자하고 징수 의무자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납세 의무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게 납세 의무자예요. 우리가 봐봐요. 세금을 납부해야 할 직접적 의무가 있는 자가 뭡니까?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직접 의무가 있는 자가 뭡니까? 납세 의무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내가 부담해야 될 세금을 내가 직접 납부하면 뭡니까? 납세 의무자입니다. 자, 그러면 징수 의무자는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자, 설명을 해볼게요. 징수 의무자는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자가 뭡니까? 징수 의무자예요. 그러니까 징수 편의가 있는 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뭡니까? 징수 의무자입니다. 말로 하니까 느낌이 잘 안 오지요. 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고, 우리가, 자, 달달이 급여를 받고 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이제 급여, 우리가 세법적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뭡니까? 근로소득 아닙니까? 그러면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배우셨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가세기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가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가세기간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세기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자, 지금부터 이제 이 의미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소득세는 가세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자, 소득세는 가세기간을 두고 있고, 가세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세기간 동안 발생된 소득의 합산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우리 시험에 나오는 소득세는 양도소득세니까 양도소득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일반인들이 착각을 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대다수 일반인들은 양도소득세를 팔 때마다 양도소득세가 따로 부과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알고 계시냐면은 이유는 자주 팔아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대다수 일반인들은 봐봐요. 어쩌다 한번 취득하고 어쩌다 한번 양도하지 1년에 막 2번, 3번 취득하고 2번, 3번 양도하는 분들은 잘 안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가세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세기간 동안 발생된 양도소득의 합산된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3월 달에 A 아파트 분양권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5천만 원 발생했고 11월 달에 B 아파트 분양권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7천만 원 발생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세법 규정대로 이야기하면 A 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과 B 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의 합산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그럼 우리가 소득세는 가세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세기간 동안 발생된 근로소득의 합산된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발생된 근로소득의 합산된 금액에 대해서 한꺼번에 소득세를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한꺼번에 세금을 내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세금 낼 돈이 없지. 우리가 연말 되면 통장에 잔고가 얼마쯤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요. 내가 연봉이 5천이다. 근데 5천에 대해서 부과될 수 있는 소득세가 예를 들어서 한 150 정도 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러니까 5천만 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가세기간이 끝나고 나서 한꺼번에 150만 원 소득세 내라 그러면 사람들이 뭘 합니까? 월급 받아서 학원비 주고 뭐하고 하니까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못 내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한꺼번에 다 걷어들이면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급여를 지급할 때 우리가 징수의 편의가 있는 사업주에게 우리가 근로소득세를, 그러니까 이제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를 모두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그 차액을 급여로 지급합니다. 그럼 여기서 봐봐요. 근로소득에 대한 징수 편의가 있는 사업주가 우리가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차액을 지급하고, 그럼 이때 이제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 징수 형식으로서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이 사업주가 뭡니까? 납부합니다. 그럼 이 사업주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근로소득에 대한 징수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가 대신 징수해가지고 납부하는 자, 이게 뭡니까? 징수 의무자입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납세 의무자는, 자, 납세 의무자는 다시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있고, 그러니까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있고, 그 다음에 2차 납세 의무자가 있고, 연대 납세 의무자가 있고, 납세 보증인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 시험은 본래의 납세 의무자를 판정하는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되지, 뭐 2차 납세 의무자, 연대 납세 의무자를 판정하는 문제는 우리가 1회부터 32회 시험 통틀어 가지고 물어본 적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만 하시면 돼요? 본래 납세 의무자만 공부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봐봐요. 자, 피상속인이 사망을 함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재산을 갑하고 을이, 자, 갑하고 을이 70% 대 30%의 지분으로 공동 상속을 받았을 때, 그러면 자,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판단하시면 돼요. 공동 상속을 받았을 때 취득세, 본래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만 판단 가능하시면 되지, 공동 상속받은 갑하고 을 사이에 취득세, 연대 납세 의무가 있는지, 뭐 갑이 취득세를 납부를 하지 아니했을 때 을에게 2차 납세 의무가 있는지, 여기까지는 구분 못 하셔도 됩니다. 왜? 우리가 1회부터 32회 사이에 2차 납세 의무자, 연대 납세 의무자를 물어본 적은 한 번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본래 납세 의무자만 공부하시면 되지, 뭐 2차 납세 의무자, 연대 납세 의무자, 납세 보증인은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의 본래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늘 뭐 입문과정이니까 요 2차 납세 의무자, 연대 납세 의무자가 어떤 의미인지는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2차 납세 의무자하고 연대 납세 의무자는 자, 어떻게 다를까요? 자, 연대 납세 의무자하고 2차 납세 의무자하고,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가 민법 시간에 앞으로 공부를 할 건데, 우리가 보증을 쓸 때 연대 보증이 있고 우리가 일반 보증이 있지요. 여기 우리가 요 연대 납세 의무자는 연대 보증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납부를 안 했을 때 우리가 대신하여 납부하는 자는 2차 납세 의무자가 있고 연대 납세 의무자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세금, 그러니까 2차 납세 의무자와 연대 납세 의무자는 세금을 대신하여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건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를까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연대 납세 의무자는 자, 연대 납세 의무자하고 이제 2차 납세 의무자를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대신하여 납부하는 자가 2차 납세 의무자입니다. 자, 그런데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납부를 하지 아니했을 때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느냐 안 했느냐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신 납부해야 되는 자가 뭡니까? 연대 납세 의무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미납을 했을 때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대신 납부하는 게 뭡니까? 2차 납세 의무자고,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느냐 안 했느냐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신 납부해야 될 자가 뭡니까? 연대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보정을 쓸 때 일반 보정은 서더라도 연대 보정은 쓰시면 안 돼요. 봐요. 내가 갑이 대출 받는데, 자, 일반 보정을 썼느냐 연대 보정을 썼느냐에 따라 이게 다릅니다. 연대 보정을 쓰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대신 갚아야 됩니다. 그거 봐봐요. 갑이 대출을 받는데 내가 연대 보정을 썼다. 그런데 갑이 빚을 안 갚는다.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일부러 안 갚고 도망다니잖아요. 그러면 연대 보정을 내가 썼으면 내가 무조건 대신 갚아줘야 돼요. 그런데 일반 보정을 쓰시면, 내가 일반 보정을 썼는데 갑이 대출을 안 갚는다. 근데 은행에서 대신 갚아라고 독촉장이 날라왔다. 그럼 하시면 됩니까? 은행한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갑한테 다시 가서 세금 갚아라고 독촉 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반 보정을 썼는데 갑이 빚을 안 갚잖아요. 그런데 은행이 내가 대신 갚아라고 안대장을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은행한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갑이 갚을 능력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일반 보정을 썼을 때는 이 원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을 때 내가 대신 갚는 거지 무조건 대신 갚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민법 시간에 자세히 배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도 그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채무를 그러니까 자,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세금 부담 능력을 상실했을 때 대신하여 납부하는 자가 2차 납세 의무자고,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느냐 안 했느냐에 관계없이 대신 납부하는 자가 뭡니까? 연대 납세 의무자예요. 자, 근데 뭐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뭐 우리 시험에서는 본래의 납세 의무자만 집중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여기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378페이지 뭐 특별한 이야기 없고요. 그 다음에 379페이지 거기 신고 379페이지 자, 신고 납부가 있고 보통징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요게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용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세를 징수하는 방법. 자, 조세 징수 방법에는 자, 신고 납부가 있고 뭐 보통 징수가 있고 특별 징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주요 조세 중 특별 징수되는 조세는 없기 때문에 특별 징수가 뭔지는 몰라도 되고 요 신고 납부와 보통 징수만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요 얘기부터 해봅시다. 자, 신고를 한다는 얘기는 누가 신고한다는 얘기예요? 자, 봐요. 우리가 세무 공무원이 자기가 자기한테 신고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신고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누가 신고를 한다는 얘기냐면은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를? 자, 납세 의무자가 우리가 가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신고하고 스스로 납부하는 방법, 이게 뭡니까? 신고 납부예요. 우리가 납세 의무자가 가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신고하고 스스로 납부하는 걸 우리가 신고 납부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징수. 자, 보통징수는 누가? 세무 공무원이.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가세근자가. 그러니까 세무 공무원이 우리가 말 바꾸면 가세근자가 가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그러니까 세무 공무원이 가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납세 고지서를 고지하여 징수하는 걸 보통징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무 공무원이 가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납세 고지서를 고지하여 징수하는 걸 보통징수한다 그래요. 자, 그러면 그냥 재미삼아 봅시다. 와, 야 이름이 보통징수입니까? 자, 보통 어떻게 징수합니까? 우리가 보통 세금 고지서 고지하여 징수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름이 보통징수예요. 자, 그러면 신고납부가 뭐고 보통징수가 뭔지 용어 개념 이해하셨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건 이거예요. 각종 조세를 어느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지, 요게 시험 문제예요. 자, 최근 10년 이내에 신고납부와 보통징수 용어 개념을 가지고 답을 요구한 적은 10년 동안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용어 개념을 물어볼 가능성은 미미하고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둘 중 어느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지 이거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제 이거 물어봐요. 납부를 안 하고 버티면 어떤 불이익을 줄 건지 이게 시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개별 조세 가가지고 징수 방법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미리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봅시다.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우리가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자진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가 상가를 매매로 취득했을 때, 자, 취득 사실을 구청에 신고하기 전까지, 취득한 부동산을 내 이름으로 등기하기 전까지는 세무공무원은 내가 이 상가를 취득한 거 모릅니다. 맞잖아요. 내가 상가를 매매로 취득했을 때 상가를 취득한 사실을 구청에 신고하기 전까지, 취득한 상가를 내 이름으로 등기하기 전까지 세무공무원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상가를 취득한 거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부동산 취득 관련 조세들은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 신고하기 전까지, 등기하기 전까지는 세무공무원은 취득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조세들은 신고 납부가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에 의하여 징수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신고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신고 납부 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스스로 신고 납부를 안 하면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보통 징수하겠지요. 물어봅시다. 언제쯤?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1년 안에? 결론,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뭐 6개월 안에 보통 징수한다고 그 기간을 정할 수가 없어요. 왜 정할 수가 없냐면은 그 이유는 금방 설명드렸잖아요. 취득 사실을 신고하기 전까지, 등기하기 전까지는 세무공무원은 취득한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쯤 보통 징수하겠습니까?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세무공무원이 알게 되었을 때, 그게 뭡니까?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3년 후가 될 수도 있고 4년 8개월 후가 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요. 세상에 영원한 거짓말은 없습니다. 맞지요? 우리가 그 대장동이 그래 될 줄 알았겠습니까? 각상도가 50억 받은 사실 우리가 알게 될 줄 각상도는 몰랐겠지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언젠가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봐봐요.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세무공무원이 언젠가 알게 될 거고,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보통 징수합니다. 뭐 1년 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4년 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뭐 채식 기간이 10년이면 뭐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 보유 관련 조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보유 관련 조세. 자, 보유 관련 조세는 보유자가 스스로 신고 안 해도 세무공무원이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지요. 왜? 전산조회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보유 관련 조세들은 누가? 세무공무원이 징수합니다. 즉 보통 징수예요. 자, 그런데 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즉 보유 관련 조세는 우리가 보통 징수가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구분하셔야 될 게,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재산세는 보통 징수에 의해서만 징수합니다. 우리가 재산세는 보통 징수에 의해서만 징수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는 우리가 보통 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는 보통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납세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신고 납부도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재산세하고 구분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산세는 무조건 보통 징수에 의해서만 징수하지, 재산세는 신고 납부 제도가 없습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보통 징수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납세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가세표준과세액을 스스로 신고하고 자진 납부할 수도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자, 양도소득세는, 자, 요거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부동산을,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기 전까지는, 등기하기 전까지는 내가 양도한 사실을 세무서에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부동산 양도 관련 조세인 양도소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우리가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통 징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 취득 양도 관련 조세는 신고 납부가 원칙이고, 신고 납부 안 하면 보통 징수예요. 근데 부동산 보유 관련 조세는 보통 징수가 원칙입니다. 뭐 요 정도 개념을 오늘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러니까 세법 실력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잡히면 여기다가 이제 뭐를 추가하셔야 되냐면은 이걸 추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2주 전에 공부를 하셨는데, 우리가 세금에 부과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2주 전에 부가세라고 배우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농어촌 특별세, 우리가 농어촌 특별세, 줄여서 농특세, 우리가 지방교육세는 우리가 세금에 부과하여 징수하는 부가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름하여 세금에 빈대 붙는 빈대세예요.
자, 그러면 이 부가세들은 어떻게 징수하겠습니까? 부가세 징수 방법. 자, 우리가 다른 조세에 부과하여 징수되는 부가세들은 신고 납부에 의하여 징수할까요? 보통 징수할까요? 힌트. 세금에 따라 붙습니다. 세금에 빈대 붙습니다. 자, 그래서 부가세의 징수 방법은 본 조세의 징수에 따릅니다. 왜? 빈대 붙었잖아요. 자,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아침에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깜빡하고 지갑을 안 들고 왔는데, 그래서 친구 밥 먹는데 속칭 빈대 붙었을 때, 자, 그러면 식당 가가지고 자,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가만히 있다가 친구 주문 끝나고 나면 딱 한마디만 하면 되지요. 나도. 그게 빈대 붙는 자의 윤리도덕 아닙니까? 친구는 뭡니까? 짜장면 문득하는데 나는 유산슬 이런 거 시키면 안 되지. 빈대 붙는 자의 윤리도덕은 아니지. 그래서 봐봐요. 이 부가세들은 따라 붙는 세금이기 때문에 본조세의 징수에 따라가요. 자, 우리가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제 잠깐만요. 농어촌 특별세를 가지고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농어촌 특별세는 우리가 취득세, 등록 면허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특별세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사항으로 공부할 겁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부동산 관련 조세들 중에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따라 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에 따라 붙는 농어촌 특별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따라 붙는 농어촌 특별세는 징수 방법이 다르다고요. 우리가 취득세에 따라 붙는 농어촌 특별세는 본 조세인 취득세 징수에 따라가기 때문에 취득세에 따라 붙는 농어촌 특별세는 신고 납부가 원칙이고, 종합부동산세에 따라 붙는 농어촌 특별세는 본 조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징수에 따라가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에 따라 붙는 농어촌 특별세는 보통 징수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험은 95%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부가징수 위주로만 출제를 하지 부가세 징수를 가지고 답을 요구하는 경우들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세법 기본 개념이 충분히 정리되신 분들만 도전하시면 되는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셔야 됩니다. 세금을 납부 안 하고 버틸 때는 어떤 불이익을 줄 건지. 그게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거기 이 379페이지 거기 중간입니다. 자, 교재 37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가산세. 여기 이제 우리가 뭡니까? 세금을 납부 안 했을 때의 불이익 처분입니다. 자, 요걸 제가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 자, 미리 하나 좀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게 우리가 22년 2월 2일까지 규정하고 22년 2월 3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시험은 22년 시험 언제 보는지 압니까? 10월 28일. 28일? 29일입니까? 하여튼 자, 22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봅니다. 요게 뭐 28일 아니면 29일 정도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험은 우리가 시험 보는 날 현재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여 답안을 작성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봐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건 22년
2월 3일 이후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지 22년 2월 2일까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 시험하고는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건 22년 2월 3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설명하는 이야기하고 우리가 옛날 교재 아니면 뭐 옛날 네이버에 올라온 내용하고 다르면 그게 22년 2월 2일까지 하고 22년 2월 3일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설명하는 가산세 규정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22년 2월 3일 이후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가산세는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고 납부 지연 가산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고 납부 지연 가산세가 있는데 이걸 말로 설명을 하면 느낌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잡아서 설명을 할 건데 자, 일단 요 얘기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설명을 해. 일단 자, 취득세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 취득세는 신고 납부가 원칙이고 신고 납부 안 하면 보통 징수합니다. 요거 생각하시면서 지금부터 제가 이걸 취득세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취득세를 가지고 설명을 해 보면 자,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이걸 해석을 하면 취득세 납세 의무자들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에 상응하는 취득세를 자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자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 사실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고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 사실을 스스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60일 이내에 취득 사실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자, 몇 프로 부과될까요? 요게 우리 시험 28회 때 문제 아닙니까? 자, 신고 불성실 가산세 몇 프로 부과되냐면은 자, 요걸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오늘 당장 기억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시험장 가기 전까지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몇 프로 부과되냐면은 자,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첫 번째 우리가 무신고한 경우냐 가소 신고한 경우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취득 사실을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취득 사실을 우리가 신고조차도 안 했을 때 우리가 무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몇 퍼센트를 부과하냐면은 우리가 일반 무신고냐 부당 무신고이냐에 따라 달라요. 자, 이렇게 봅시다. 매매 계약서를 정직하게 작성을 한 자가 취득 사실을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이거는 뭡니까? 일반 무신고예요. 우리 쉽게 말해서 뭡니까? 우리가 취득세를 스스로 신고해야 된다는 걸 대다수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잖아요. 뭐 중개사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세무 관련 공부를 했거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걸 알지만 이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없으신 분들은 뭡니까?
취득세가 스스로 신고해야 하는 조세라는 걸 대다수는 몰라요. 그래서 매매계약서를 정직하게 작성한 자가 스스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일반 무신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매매계약서를 우리가 정직하게 작성하지 않고 이중계약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부당무신고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를 던져놔놓고 이게 일반 무신고에 해당되는지 부당무신고에 해당되는지를 판정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 무신고와 부당 무신고가 어떻게 다른지는 구분 못 하셔도 되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다르다는 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우리가 일반 무신고로 판정이 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20%가 부과돼요. 근데 부당 무신고로 판정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40%가 부과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하였으나 가소 신고한 경우. 우리가 신고하였으나 가소 신고한 경우. 자,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가, 매매 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작성을 한 자가,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중개 수수료를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취득 가격을 신고했을 때, 이건 우리가 가소신고한 거예요. 참 오해하실라. 우리가 이제 일단 요거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자, 중개 수수료는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가액에 포함합니까? 안 합니까? 중개 수수료. 이걸 앞으로 취득세 가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중개 수수료를 부담을 했을 때 우리가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가액을 신고할 때 중개 수수료를 취득가액에 포함할 것인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을 것인지는 매수자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달라요. 우리가 일반 개인은 중개 수수료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를 포함하지 아니한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시면 돼요. 그런데 법인인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가 취득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법인이 중개 수수료를 포함하지 않고 취득가액을 신고하면 가소신고한 거 아닙니까? 자, 가소신고했을 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일반 가소신고냐 부당 가소신고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가소신고인 경우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10%를 부과하지만 부당 가소신고로 판정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40%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하셔야 될 거,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신고 의무를 위반한 정도에 따라 다르다. 이걸 제가 입문 과정에서 설명을 하는 이유는 요게 모든 조세가 똑같습니다. 뭐 신고 불성실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똑같기 때문에 한꺼번에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런 이야기를 알고 계시는 거하고 모르고 계시는 거하고는 기본 조세를 공부할 때 받아들이는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요 정도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알고 본 과정으로 들어가시는 게 우리가 기본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요걸 미리 한번 설명은 들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우리가 자진 납부를 하지 아니했을 때, 우리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취득한 사실에 상응하는 취득세를 자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일반적 말로 이야기하면 연체료가 부과되겠지요. 근데 세법에서는 이걸 연체료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얘기합니다. 요게
제가 이제 미리 좀 살짝 이야기를 드리면 요걸 22년 2월 2일까지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22년 2월 3일부터는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2년 2월 2일까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 시험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되고 22년 2월 3일 이후 어떻게 되는지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자진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연체료의 성격으로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자, 납부 지연 가산세 몇 프로 부과될까요? 자, 몇 프로 부과되냐면은 미납일수, 그러니까 미납일수 하루당 0.025%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미납일수 하루당 0.025%를 부과해요. 그래서 미납일수 하루당 얼마씩 부과된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일별 가산세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스스로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세무공무원이 언젠가는 알게 될 거고,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세무공무원이 알게 되면 세무공무원이 보통 징수합니다. 그럼 이때 보통 징수를 할 때 우리가 미납세액만 보통 징수하는 건 아닙니다. 미납세액만 보통 징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부과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60일 이내에 자진 납부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부과되는 납부 지연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보통 징수해요. 말로 하니까 그렇지요. 자, 돈을 넣어가지고 이야기해 봅시다. 자,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 납부해야 될 취득세가 1,000만 원인데 스스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200만 원이 부과되었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납부 지연 가산세가 미납일수 하루당 0.025%가 부과되는데 그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세무공무원이 알게 되면 보통 징수를 하게 될 거고, 이때 보통 징수를 할 때 미납세액 1,000만 원에다가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0만 원, 납부 지연 가산세 100만 원을 합한 금액 1,300만 원 보통 징수 고지서를 발급한다고요. 그럼 봐봐요. 우리가 우리가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보통 징수로 넘어갈 때 우리가 납세자 입장에서는 뭡니까? 최대한 빨리 보통 징수로 전환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제척 기간이 5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채소 없으시면 5년 되기 하루 전날 보통 징수 고지서가 날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척 기간이 5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운이 없으신 분들은 제척 기간 만료되기 하루 전날 보통 징수 고지서가 고지되면 우리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뭡니까? 연체료가 엄청나게 붙기 때문에 내야 될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날로부터 3년쯤 되는 해에 보통 징수 고지서를 발급을 하면 와가지고 이제 따집니다. 내가 내야 될 세금은 1,000만 원 미납했는데 왜 이만큼을 내야 되냐고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납부를 안 해가지고 연체료가 붙었다고 이야기하니까 또 뭐랄합니까? 그럼 와 빨리 납부하라고 왜 나한테 안내를 안 했냐고 또 따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납세 의무자 책임이에요. 왜? 취득세는 신고 납부가 원칙이고 그 이야기는 납세자가 취득세를 스스로 신고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납세자이기 때문에 연체료는 본인의 기책 사유에서 발생된 건데 왜 빨리 세금, 왜 보통 징수 고시세를 빨리 고지 안 했냐고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거는 우리가 뭐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거는 미납한 납세자 책임이지 세무 공무원 책임은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더 이어지는데 좀 시간이 조금 지체됐기 때문에 10분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요거 지우지 마십시오.